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폭스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폭스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김폭스님, 오늘 네네.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예. 오늘은 그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자영업자로 지내고 있는 그 이태곤 배우님을 닮은 오, 아는 형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태곤 배우님의 또 이야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닮은, 그죠? 네네, 닮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김폭스예요. 이태곤 배우님을 닮은 이 똘비 형님에게 네.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들었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지방 대타 공연을 하러 갔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즐겁게 담은 거야, 이거. 그죠? 네네, 그쵸.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형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똘비 형님은 굉장히 성실하시고 또 세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좀 여우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작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도 많이 받고 또 사랑도 받는 분이세요. 또 이제 이 형님이 원래는 귀신을 보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지난 10참에서 얘기했던 고등학교 연극부 외부 강사를 하면서 예. 기묘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 일 이후로 또렷하게 귀신을 보진 못해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도는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도. 오늘을 또 이제 이 형님을 똘비로 지칭하도록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때는 똘비의 30 초중반 겨울이었어요. 똘비가 원래는 연극부 외부 강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쫓기듯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행히 주변의 소개를 받아서 연기 과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극단 생활도 잘 이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극단 생활을 이어가면서 겨울을 맞이하던 어느 날 극단 단장님이 이른 아침부터 똘비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단장실에 들어가자 깔끔한 정장 차림을 입고 계신 단장님이 차 한 잔을 주시면서 똘비한테 똘비야 너 외부에서 연극 한번 해볼래? 이렇게 느닷없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극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요? 라고 물으니까 나 아는 후배가 연출을 하는데 그 연극의 주인공이 다치는 바람에 그 배역이 빵꾸가 났더라고. 당장 한 달 뒤 공연이라서 믿을만한 배우 하나가 급히 필요하다는데 똘비 네가 얼굴도 괜찮고 너 연기도 잘하니까 내가 추천하려고 어때? 할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전히 이 똘비는 시간이 지나도 성실하고 단장님이 이제 믿을만한 사람으로 바로 똘비를 떠올렸던 거죠. 똘비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자 단장님이 다시 그런데 이거 지방에서 하는 소극장 연극이야. 그 연습 기간까지 합치면 한 3-4달은 있다 와야 할 거다. 그래도 회당 얼마 정도 준다고 하고 숙소도 그 연출을 하는 애가 원룸 하나 자기 거 내어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지내면 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소극장 연극으로 버는 돈이 과외해서 버는 돈보다 적었대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는데 그래 내가 연기하려고 돈을 벌지 돈 벌려고 연기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단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장님의 제안을 받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똘비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떠났죠. 이 형님이 지역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지방으로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단장님의 후배이자 그 연극의 연출님이 이 지낼 곳을 마련해 주셔서 그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알려주신 원룸으로 향했다고 했는데 첫날은 숙소에서 가볍게 짐을 풀고 또 여기 근처에 뭐가 있나 슈퍼나 이런 데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근처를 산책하면서 주변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다음날이 되어서는 연극 연습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연습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 연출님이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연극은 극단에서 운영을 하긴 하지만 이 배우들은 극단 소속이 아니라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그때그때 연극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참여하게 될 연극은 4명이서 하는 연극이었고 남자 주인공이었던 이 배우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 연극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대요. 갈비뼈 골절 뭐 이런 게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또 한창 연습이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라서 급하게 대타가 필요했는데 이제 단장님을 통해서 똘비가 이곳에 소개받고 오게 된 거죠. 이제 이 연출님한테 간략하게 뭐 배우들의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이 공연을 어디서 할지 이런 걸 다 들은 뒤에 연습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배우들이 다들
인상도 좋고 성격도 되게 좋아 보였대요. 남자 1명, 여자 2명이 딱 그 연습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똘비를 보자마자 무슨 구원자를 보는 듯한 시선을 막 보내더래요. 저는 이 형님이 잘생겨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똘비의 말로는 그 연극이 무산되지 않고 무사히 올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느끼면서 보내는 그런 시선 같았대요. 뭐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똘비를 제외하고 전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배우들이었고 나이는 전부 똘비보다 어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똘비가 굉장히 신화력이 좋아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뭐 형 동생, 오빠 동생 그런 사이로 빠르게 발전을 했대요. 뭐 아무래도 연극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밤낮 없이 막 함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여주인공 하는 이 친구는 보라라고 할게요. 이 보라라는 친구랑은 뭔가 썸이라고 할까요? 그런 핑크빛 기운이 막 느껴졌대요. 근데 이제 똘비는 이거 작품 때문에 그런 거다. 계속 부딪히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선을 지키려고 했는데 보라의 눈을 보니까 이게 보이더래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이성적으로 보고 있구나 하고. 근데도 이제 똘비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공연이 끝나면 돌아갈 사람인데 굳이 여기서 연애를 할 생각도 없었고 또 이제 같이 공연을 올려야 하는데 연애 감정이 들어와 버리면 연기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았답니다. 또 동료들한테 불편함을 좀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똘비는 적정하게 계속 거리를 두고 사적인 연락은 웬만하면 간단하게만 대답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연습 기간이 끝나고 공연 날이 찾아왔죠. 공연 일주일 전부터 이제 무대에 들어와서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무대나 관객석 뭐 그 어디에도 이상한 기운, 무언가 있다는 것 같다는 그런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었대요. 그 고등학교 연극부에서 귀신을 본 이후로 극단 활동을 하면서 귀신을 본다거나 무언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이 공연장은 끝했대요, 기운이. 그래서 똘비는 평안한 마음으로 연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은 부족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똘비는 성실하잖아요. 똘비는 이곳에 온 뒤로 집 연습실만 이렇게 반복을 했고 오로지 연기에만 집중을 했대요. 배우들 외에는 뭐 지인들도 없었으니까 온전히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물론 배우들끼리 식사를 한다거나 뭐 여주인공인 보라에게 연락이 자주 오긴 했지만 똘비는 연습 기간인 한 달밖에 없으니까 술자리도 웬만하면 피하고 보라와는 사적인 연락은 따로 안 했다고 합니다. 뭐 그 노력 덕분인지 다행히 연출님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연기를 해냈고 공연은 무사히 진행이 되었대요. 그렇게 이제 똘비는 극단 생활을 하면서도 같은 연극을 2주 이상을 올린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 하는 작품은 이제 상업극이라고 해서 이 3개월 동안 쭉 공연을 올려야 했는데 주 6회, 월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도 공연을 하고 주말에는 2회씩 공연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일주일만 막 떨리고 설렜지 2주차부터는 막 떨리지도 않았답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고 계속 매번 반복을 하잖아요, 똑같은 연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이 된 게 이런 기분일까 이런 기분이 막 들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똘비가 이제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공연을 하면서. 무대 상수 쪽 앞자리, 그러니까 이 무대에서 관객석을 바라봤을 때 왼쪽 맨 앞자리 구석에 늘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더래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남자였는데 덩치가 좀 있고 뭐 인상은 아무래도 모자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대요. 월요일을 제외한 이 일주일 공연 모두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남자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관객이라면 이렇게 매번 찾아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뭔가 공연을 즐기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대요. 뭔가 감시하는 것 같이 보였고 늘 무표정한 얼굴로 공연을 관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극단 사람인가? 이렇게 그냥 뭔가 감시 같은 거 하러 왔나? 잘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넘기려고 했대요. 어차피 그 사람과 마주칠 일은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한 달째 공연을 무사히 올린 일요일 밤 배우들끼리 술 한 잔을 하기로 하고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향했답니다. 이게 배우들은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었대요. 공연이 없는 날. 그래서 일요일 밤에 다 같이 호프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고생했다 하면서 서로 막 술잔도 채워주고 좋은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데 똘비 말고 다른 남자 배우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그 남자 배우는 해옹이로 할게요. 해옹. 이 해옹이가 근데 다들 그거 알아? 우리 공연할 때마다 그 상수 쪽 앞자리 구석에 모자 쓴 남자 앉아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 다른 여자 배우인 지혜라는 친구가 예. 놀란 눈을 뜨면서 고개를 막 끄덕이더랍니다. 와, 그거 나만 본 거 아니었구나. 진짜 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 남자가 막 진짜 귀신인 줄 알고 막 입 꾹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고. 네. 그거 나만 보는 게 아니었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지냈지만 뭐 이런 얘기는 서로 안 했었대요. 공연에 문제되는 것도 아니었고 딱히 피해가 오지 않았었으니까요. 지혜가 이제 그거 귀신이다, 귀신 맞다, 우리 귀신 본 거다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네. 똘비가 이제 웃으면서 야, 어느 나라 귀신이 매일 나타나는데 매일 옷 갈아입고 그렇게 나타나겠냐? 딱 봐도 사람이잖아. 모자만 똑같이 옷 맨날 바뀐다고. 그냥 극단 관계자 아니냐? 뭐 우리 공연할 때 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러 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계속 노려보던데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혜웅이가 에이, 제가 그 극단이랑 일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극단 관계자 중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관계자라고 한두 번 보고 말지 이렇게 꾸준히 맨날 보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래요. 예. 아무리 극단 관계자라고 해도 연출도 아닌데 매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공연장에 찾아와서 공연을 보고 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똘비가 그냥 뭐 어쨌든 우리 표 사주시고 공연 봐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잖아. 우리한테 피해 없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연극의 여주인공인 보라의 표정이 좋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똘비가 야, 보라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보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짠하자. 우리 다음 한 달도 잘해보자. 이렇게 라면서 애써 술잔을 들더랍니다. 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딱히 깊게 파고들고 싶진 않았기에 똘비는 알겠다 이러면서 같이 잔을 들고 짠을 했대요. 그렇게 다시 이제 분위기 좋게 술을 막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또 혜웅이가 무서운 얘기를 막 하자고 했대요. 뭐 여름도 아니고 무슨 한겨울에 무서운 이야기냐 했는데 뭐 보니까 다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똘비는 굳이 귀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어디 한번 해봐라, 난 듣기만 할게 이런 생각으로 들었는데 혜웅이가 먼저 지금 공연하고 있는 극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엄청난 건 아니었대요. 예. 이 극단에서 뭐 다른 작품으로 연극을 할 때 겪었던 일이라면서 공연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던 혜웅이가 극장에 집 열쇠를 두고 오는 바람에 다시 극장을 찾아갔는데 이게 대기실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지가 않아갖고 무대에 떨어뜨렸나? 정리하다가 무대에 떨어뜨린 건가 생각하면서 무대에 불을 딱 켰는데 객석 구석에 귀신이 앉아서 아무도 없는 무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대요. 뭐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보라랑 지혜는 무섭다고 막 서로 안고 막 그러는데 똘비는 뭐 아무렇지도 않더랍니다. 뭐 똘비는 이미 귀신으로 만석을 채워서 공연도 해봤고 그렇게 뭐 차례대로 지혜, 보라 막 이렇게 각자 맡은 무서운 이야기를 막 해주고 네. 똘기는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이러면서 그냥 모르는 척을 했대요. 일단은 극단 선배님들이 배우처럼 귀신이 많은 무대에 다니는 사람은 괜히 귀신 얘기 많이 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 귀신 붙는다 라고 이제 농담처럼 경고를 하신 게 생각나기도 했고 뭔가 자기도 그런 쪽으로는 좀 연결되고 싶지가 않았대요. 뭐 그렇게 그 술자리가 끝나고 이제 다 흩어지는데 또 공교롭게도 보라와 집 방향이 겹쳐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길을 걷게 되었대요. 뭐 이미 무대 위에서 막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뭐 뽀뽀도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게 무대가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둘이 걷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더랍니다. 똘비도 남자고 보라라는 친구가 굉장히 매혹적인 외모를 지녔대요. 그런 매력적인 친구랑 같이 막 술 기운이 오른 상태로 같이 걷다 보니까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그랬답니다. 그래도 이제 똘비는 본과사는 구분하자. 난 2달 뒤에 여기를 떠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막 억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보라가 똘비 옷깃을 붙잡으면서 오빠 나랑 술 한잔 더 할래? 뭐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보라가 근처에 보이는 포장마차를 가리켰고 똘비는 이제 공과사를 구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래? 라고 대답을 해버렸대요. 생각과 다르게. 그러면서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그래 선만 지키면 술 한잔 더 하는 거야. 이상한 것도 아니지. 이렇게 자기 체면을 계속 걸고 꼼장어 하나 시키고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네. 보라가 오빠 그 맨날 오는 그 관객 있잖아. 이렇게 라면서 말을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똘비가 그 모자 쓰고 오는 남자? 보라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사실 내 전 남자친구야 이러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였나?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라가 계속 집착이 심해가지고 내가 반년 전에 좀 헤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뭐 계속 연락 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 SNS도 다 끊고 그렇게 무시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맨날 공연에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울먹거렸대요.
그래서 이제 똘비가 보라야 너 그거 스토킹이야. 너 그거 신고해야 돼. 아니 무슨 전 여자친구 공연을 그렇게 맨날 보러 와. 아니면 그 극단에 얘기를 해서 출입 금지시키는 건 어때? 똘비가 좀 화난 상태로 얘기를 했대요. 예. 뭐 공연에 지장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해도 이 스토킹은 범죄가 맞고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라가 갑자기 고개를 막 저으면서 아니야. 괜히 그렇게 막으려고 하면 그 남자 분명히 극단적인 선택할 거야.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더 안전해. 그리고 나 때문에 막 괜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칠 순 없잖아. 보라의 말로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위협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예. 막 오히려 막 출입을 못하게 막고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면은 그 남자가 정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그게 더 무섭다고 하면서 막 벌벌 떨더랍니다. 이제 똘비가 야 보라야 앞으로 공연 끝나고 내가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일단 공연 끝날 때까지는 내가 계속 같이 다녀줄게. 그리고 웬만하면 진짜 경찰에 신고하는 거 고민 좀 해봐. 그게 제일 안전해. 접근 금지라도 시키면 좀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보라가 이제 고맙다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보라를 안전하게 집 앞에 데려다주고 똘비도 숙소로 돌아왔대요. 근데 그날 이후로도 이 모자를 쓴 남자는 꾸준히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똘비가 보라의 남자친구도 아니고 예. 쉽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뭐 이제 연출님한테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니까 연출님은 괜히 일 키우지 말자 그러면서 쉬쉬하려고 했고요. 뭐 답답하긴 해도 정말 이 연극 극단에 피해되는 것은 없었으니까 이제 극단 측에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처리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똘비는 이제 그런 태도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자기가 그 남자한테 가서 따질 수도 없었대요. 정말 그 남자는 공연만 보고 유유히 사라졌으니까요. 이제 계속 그 남자를 경계하면서 공연을 올리던 어느 날 배우들이랑 이제 밥을 먹고 혜용이랑 지혜는 커피 사러 온다면서 먼저 극장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보라랑 똘비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극장으로 향했어요. 이제 극장 앞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문 앞에 편지들이 놓여 있더래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배우들한테 팬이 되어주신 관객분들이 이제 배우들 좋다고 극장 문 앞에 막 편지를 남기거나 선물을 두고 가는 일이 이제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똘비가 그거 다 챙기고 대기실로 들어가서 자기 거는 자기가 챙기고 이제 또 보라 거도 챙겨서 주고 뭐 혜용이 거 지혜 거 다 나눠서 이렇게 놨는데 네. 이제 보라가 기쁘게 편지를 막 읽다가 갑자기 깍 소리를 내면서 편지를 막 떨어뜨렸대요. 똘비가 왜 그래? 하면서 이제 그 떨어진 편지를 주워서 그 편지를 봤는데 거기 적힌 내용이 왜 첫 공연보다 스킨십이 더 진해졌어? 원래는 쪽하고 끝날 장면인데 왜 계속 입술이 붙어 있는 거야? 설마 그 남자 배우하고 뭐 있는 거 아니지? 첫 공연에 없던 스킨십 장면도 생겼더라?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너는 너무 투명해서 아무리 무대 위라도 감정이 보이거든? 공과 사는 구분해 보라야.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똘비는 이건 진짜 아니다. 스토킹이라도 이건 너무 아니다 생각하면서 야 보라야 내가 오늘 그 새끼 보면은 내가 어떻게 얘기 좀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라가 막 팔 붙잡으면서 아니야. 괜히 오빠만 더 위험해져. 나 진짜 괜찮아. 어차피 공연만 끝나면 그 새끼 볼 일 없어. 나 이 공연하고 이 지역 떠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대처가 답답하게 느끼시긴 해도 뭐 본인이 그러겠다는데 본인이 아무리 막 설득을 해도 그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똘비가 더 그 이상의 오지랖은 부릴 수가 없었대요. 그날도 역시나 그 남자는 관객석 맨 앞구석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턱을 딱 베고 무언가 심사하는 표정으로 공연을 지켜보더랍니다. 이게 이 공연이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서 이제 웃긴 장면도 있고 막 애드립으로 관객들을 막 웃기기도 하는데 그 남자는 어떤 장면에도 움찔하지도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 이 공연을 계속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봤대요. 근데 이제 아침에 봤던 그 편지 때문인지 아무래도 이 스킨십 하는 장면마다 신경이 쓰이더랍니다. 아무리 뭐 공연은 공연이니까 하면서 네. 애써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입을 맞추는 장면 같은 경우는 눈치가 계속 보이더래요. 이제 그날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보라가 오늘 왜 그래? 설마 그 편지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더랍니다. 똘비는 아무래도 그렇다. 괜히 이게 좀 더 그렇게 되면은 너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보라가 한숨을 내쉬면서 오빠 그러지 마. 오히려 우리가 그 새끼 말을 들으면은 잘 들어주면은 그 새끼가 더 간섭하려고 할 거야. 자기 말에 잘 따르는구나. 협박이 통하는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그 새끼 말 들을 필요 없어. 눈치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듣고 보니 그렇더래요. 오히려 이제 그 남자의 요구를 따라주면 계속해서 이제 간섭할 것 같았고 그 간섭이 심해지면은 이제 공연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공연 날이 되어서 또 무대 위에 섰는데 이게 또 막상 입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더랍니다. 네. 또 하필 그 입 맞추는 씬에서 이제 똘비는 관객석에서 무대를 볼 때 무대 왼쪽에 서 있었고 이 남자는 무대를 바라볼 때 가장 오른쪽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딱 대각선으로 시선이 마주쳐지는 거예요. 이제 키스씬을 하려고 할 때 시선이 마주쳐지는 거죠. 고개를 꺾는 순간 이게 또 맨 앞자리는 조명 때문인지 얼굴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이제 그날 입을 딱 맞추려고 점점 거리를 좁히는 순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대요. 그래서 똘비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깨지고 멈칫하고 말았는데 그때 보라가 이제 확 하고 똘비에게 입을 맞췄답니다. 예. 그 의도가 저 남자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그때부터 똘비도 용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남자를 신경 쓰지 않고 연기를 이어갔대요. 이제 그날 이후로 이 똘비는 보라랑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됐대요. 아무래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전우애라고 할까요? 뭐 그런 친구 이상의 감정이 느껴지긴 했답니다. 물론 연애의 감정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똘비가 엄청 노력했대요. 공연 외에도 자꾸 이제 보라가 이성적으로 다가오고 막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려는 등의 막 요즘 말로 하면은 플러팅이죠. 막 그런 거에 시도를 하는데도 똘비는 정말 철벽처럼 다 쳐내고 거부하고 거리를 뒀대요. 뭐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그래도 정말 똘비는 그냥 이 감정은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지방에서 외롭게 지내는데 같이 공연하면서 스킨십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래 공연이 끝나고 이 감정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연애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계속 그 감정을 억누른 거죠. 그날 이후로도 편지가 계속 오더래요. 눈앞에 그 편지가 계속 있었는데 또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대부분 내용이 스킨십이 점점 강해진다. 배역으로서 감정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느끼는 감정 같다. 네. 어떻게 배우가 무대 위에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들어가냐. 이런 내용들이었대요. 뭐 웃기게도 이런 내용도 있었대요. 너 대사할 때 발음 무너지더라. 요즘 발성 연습 안 하냐? 너 소리가 지금 까진다. 등등의 연기를 지적하는 내용들도 막 써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똘비가 설마 이 사람 배우였나? 이렇게 생각해서 똘비가 보라한테 물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이제 아니었대요. 그냥 보라랑 사귀면서 그 남자가 연극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보라를 도와주기 위해 그런 식으로 지적하는 걸 좀 늘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래서 연기에 지식이 있던 거고. 그렇게 해도 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 남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한 적도 없고 뭐 협박하는 전화가 온 적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공연까지 일주일을 앞둔 그 일요일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똘비는 이곳에 지인이 없으니까 주말이랑 쉬는 날에 이제 보라, 혜영이, 지혜 이렇게 다 같이 공연하는 친구들이 이제 똘비랑 시간을 보내준 거예요. 같이 놀아주고. 또 연극 공연하는 배우들한테는 이 월요일은 일주일 중 유일한 휴일이었고 이 날도 이제 어김없이 저녁 공연 일요일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배우들끼리 간단하게 회식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는 마지막 공연이니까 예. 연극을 하면서 공식적인 휴일은 이날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뭐 마지막 날 또 뒤풀이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휴직 날이니까 마셔야지 뭐 이러면서 다 같이 술자리를 한 거죠. 이렇게 즐겁게 막 술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또 3차도 가고 막 이렇게 정말 얼큰하게 취한 상태로 마시다가 예. 집에 가자 너무 피곤하다 라면서 이제 흩어졌는데 뭐 어김없이 똘비는 보라랑 집 방향이 같았으니까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보라가 처음 둘이서만 그 술을 마셨던 그 포장마차 앞에 딱 멈추더니 오빠 나랑 술 한잔 더 할래?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미 똘비는 한 끼까지 마셔가지고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예. 그동안 생긴 전우애 때문인지 아니면 그 억누르던 이성적인 호감 때문인지 똘비는 이제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또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제 그렇게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술을 한 잔, 두 잔 막 마시고 있는데 이제 보라가 오빠는 나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나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이제 담담하게 얘기를 했대요. 보라 너 충분히 매력적이고 나 진짜 호감이 간다. 근데 나는 여길 떠날 사람이고 지금 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외로움 때문에 속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속 얘기를 다 하니까 보라가 웃으면서 그래도 그 전 남자친구 때문에 망설이고 막 그러는 건 아니지? 그 남자가 신경 쓰여서 나 멀리하고 막 선 긋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네. 이제 보라도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대요.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하고. 그래서 똘비가 이제 아니야 뭐 3달 가까이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나 진짜 많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아직 공연 중이기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사귀기라도 하면은 공연에 지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 이 공연이 끝난 뒤에도 이 감정이 유지가 되면은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라가 이제 느닷없이 똘비의 볼을 잡고 입을 맞추더랍니다. 당황을 했지만 거부는 할 수가 없었대요. 이제 감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알콩달콩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계속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신을 딱 차리는 순간 낯선 환경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던 거죠. 눈을 뜨고 보니까 방 안이었는데 똘비가 지내는 숙소가 아니었대요. 뭔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화장품 냄새랄까 그런 달콤한 냄새도 막 나는 것 같고 바닥을 보니까 자기는 지금 속옷만 입고 있고 원래 입고 있던 옷은 침대 아래로 마치 헨젤과 그레텔처럼 현관에서부터 이제 침대까지 이어지게 벗겨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나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여긴 어디야? 침대에서 딱 앉았는데 근데 전화가 오더래요. 보니까 이제 보라한테 전화가 온 거였고 전화를 받아서 보라야 이렇게 하니까 보라가 일어났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기 보라 집 맞구나. 그래서 설마 내가 지금 술 먹고 실수한 건가? 진짜 고삐가 풀린 걸까? 이렇게 걱정이 되더래요. 아무래도 3개월 동안 그 억누르던 감정이 술 한 잔과 무대 밖에서 있었던 입맞춤으로 파라고 만 건가 이렇게 걱정을 막 하면서 똘비는 좀 보수적인 면이 있는 형님인데 절대로 사귀지 않으면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난감한 상태로 이제 혹시 여기 너네 집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예. 거기 내 자취방이야. 나도 자고 일어났는데 오빠가 옆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나 지금 친구가 급히 보자고 해서 잠깐 급하게 나왔는데 오빠 잘 자고 있어서 그냥 나왔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 골치가 아프다고 이제 관자놀이를 막 누르면서 보라야 설마 우리 이렇게 말끝을 흐리니까 보라가 오빠 우리 같이 자긴 했는데 우리 다행히 선은 지킨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보라의 기억으로는 똘비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것까진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는 자기도 필름이 끊겼고 다행히 자기는 옷을 입고 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똘비도 정말 아무 일 없이 잠만 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도 이제 미안한 마음에 네. 보라야 내가 술에 많이 취했었나 보다. 내가 여기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네. 그래도 진짜 아무 일 없었으면 다행이다. 나 정말 그런 거 싫어하거든. 책임감 없는 행동이잖아.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오빠 미안할 거 없어. 오빠가 막 강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들여보낸 걸 텐데 그래도 자다 일어났는데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이상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알콩달콩한 분위기로 막 이어갔대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똘비는 자기 옷 다 입고 그래도 이제 뭔가 미안한 마음에 간단하게 먼지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뭐 설거지 정도의 집안일을 해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아무 일이 없었다지만 같이 자기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 보라를 좋아하는 게 맞나 확실한가 이렇게 고민이 막 더 깊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화요일이 되어서 마지막 주 공연을 시작하게 됐는데 화요일부터 그 남자가 보이지 않더래요. 늘 앉아있던 맨 앞자리 구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었고 그래서 뭐지? 이제 스토킹 포기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된 일이잖아요. 보니까 보라도 뭔가 개운한 표정이었고 똘비가 정말 이 공연을 하면서 이날 처음으로 편안하게 정말 연기에만 집중을 해서 공연을 할 수가 있었대요. 진짜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랍니다. 아무리 눈치를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다고 해도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컸대요. 그래서 화요일은 물론 그 다음날도 공연이 끝나는 날까지도 이 남자는 보이지가 않았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 공연장에 그 문 앞에 두고 갔던 그 편지도 없었고요. 그래서 보라한테 혹시 그 남자 소식 들었냐 연락 온 거 있냐 물으니까 보라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남자가 오지 않는 덕분에 마지막 공연까지 마음 편하게 무대 위에서 잘 하고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뒤풀이 술자리도 즐겁게 끝내고 이날은 이제 똘비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라를 집에 데려다 주고 자기도 이제 안전하게 집에 와서 푹 쉬었다고 해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운하더랍니다. 큰 숙제를 끝낸 느낌이기도 하고 장기 공연은 처음이어서 또 무대 위에서 같이 하는 동료에게 이성적인 마음을 가진 것도 처음이어서 뭔가 느끼는 바도 많았고 많은 걸 경험했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단장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왕 간 김에 좀 쉬다 와라. 그 여자랑도 좀 어떻게 잘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일주일 정도 더 있다 와라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단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다음날 월요일이 되어서 잠에서 깬 똘비가 간단하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라고 받으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로 야 너 김똘비 맞지? 이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직감적으로 그 모자 쓴 그 남자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그런데 혹시 모자 쓰신 그분이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야, 나 할 얘기 있으니까 좀 만나 라면서 예의 없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똘비는 이제 겁나고 뭐고도 없이 보라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터라 전 남친은 내가 확실하게 끊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 그럽시다. 뭐 어디서 볼까요? 그러니까 너네 공연하던 그 극장으로 와. 나 그 극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도대체 그 사람은 외부인인데 어떻게 그 극장에 들어갔지? 생각을 하다가 일단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뭐 따져도 만나서 따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네. 극장으로 향했대요. 이 극장이 이제 지하에 있는데 이 지하로 빡 내려가다 보니까 극장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있지라고 이제 대기실 들어갔는데 대기실에도 없고 대기실 말고 극장 문을 여니까 무대 조명 말고 일반 조명이 다 켜진 그 무대 위에 책상 하나를 두고 뭔가 진짜 연극 공연을 하는 것처럼 앉아 있었대요. 의자를 두고. 또 이날은 평소처럼 모자를 쓰고 있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이 스포츠 머리랄까요? 뭔가 건달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흉악한 외모를 지니고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대요. 보는 순간 뭔가 좀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야, 설마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주먹 휘두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똘비가 이제 성큼성큼 걸어갔대요. 그리고 가자마자 아니 여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관계자 아니면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 이거 무단 침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당당하게 네 있잖아. 누가 오면 너 뭐 찾으러 왔다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단 침입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동그란 테이블 위에 보니까 극장 열쇠가 있더래요. 보니까 이게 극장 열쇠를 늘 우편함 같은 곳에 이렇게 숨겨놨었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 남자를 딱 바라보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니까 남자가 갑자기 야 김똘비 앉아 라고 하기에 똘비는 일단 무대 위로 올라가서 그 남자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앉았대요. 예. 그러더니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나 말 편하게 할게. 너 보라랑 잤냐? 라고 다짜고짜 묻더래요. 똘비는 이제 어이가 없어서 뭐 그걸 지금 제가 대답할 이유는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정말 무섭게 노려보면서 예. 대답해. 너 보라랑 어디까지 갔어? 똘비도 이제 이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뭔가 또 보라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 집착이고 범죄입니다. 스토킹이에요. 막 경고하듯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남자가 너네 같이 잤잖아! 버럭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책상을 탁 치니까 와 이게 보통 남자도 아니고 뭔가 정말 씨름 선수처럼 덩치도 있고 예. 험상궂은 외모를 지니고 있어가지고 진짜 처음으로 사람한테 공포를 느껴봤대요. 게다가 여기는 극장 아니고 월요일이잖아요. 찾아올 사람도 없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똘비가 최대한 침착하게 자긴 잤어요. 같이. 근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맹세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멱살을 잡고 막 죽일 듯이 노려보대요. 자긴 잤는데 아무 일이 없어? 뭐 그게 말이 돼? 막 이러니까 똘비가 이제 제가 뭐 보라랑 자든 말든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 이렇게 막 대들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자가 똘비를 한 대 퍽 치더랍니다. 똘비도 어릴 때 막 싸운 적은 있지만 뭐 이렇게 맞아본 적은 없었대요. 세게. 와 진짜 이거 몇 대 더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남자가 또 한 대 때리려고 주먹을 딱 들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일단은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직 사귀는 사이 아니고요.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 입은 맞췄습니다.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뭐 그래서 술 먹다가 둘이 입은 맞췄어요. 근데 그날 취해서 기억을 잃었고 눈 떠보니까 보라네 집이었어요. 그게 끝입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이렇게 막 솔직하게 얘기를 다 했대요. 뭐 사실이잖아요.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자가 막 이러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모습에 이 똘비도 살짝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니 아무리 전 남자친구분이라고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헤어지면 헤어진 거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전 남자친구? 보라가 그래? 전 남친이래? 라면서 멱살을 놓더래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갑자기 와 이 정신 나간 날 전 남친으로 만드네. 어이없네 막 이러면서 자리에 앉더래요. 똘비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전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남자가 지갑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건네더래요. 이 날이 3월이었는데 그 사진은 스티커 사진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2주년 하트라고 적혀있고 보라가 그 남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더래요.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인데 예. 옆에 날짜를 보니까 2달 전이더라고요. 공연을 딱 하기 전. 분명 반년 전쯤에 헤어졌다고 했는데 왜 2달 전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사진을 찍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라면서 남자를 보니까 굉장히 화나 보이고 막 얼굴이 화가 너무 많아서 네. 울그락불그락 붉게 변해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일 나겠다 싶어서 형님 일단 진정하시고 저랑 나가서 술 한잔 하시죠. 네. 라면서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이 극장 말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겠다 싶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잠깐만 있어봐 챙길 게 있어 이러면서 무대 뒤쪽으로 이제 걸어가더니 손도끼 하나를 들고 오더랍니다. 이 도끼가 무기로 분류가 안 돼서 구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도끼를 이렇게 막 바라보더니 그 남자가 내가 너랑 그녀랑 포장마차에서 뭔 짓 했는지 다 봤거든? 네가 만약에 그거 얘기 솔직하게 안 했으면 나 오늘 너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똘비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남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근처에 있는 순대국밥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얘기를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남자는 보라랑 꽤 오래 사귀고 사이도 좋았대요. 보라가 이제 배우 활동을 하면서 늘 공연을 할 때마다 자기는 뭘 도와줄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맨날 공연을 보면서 뭐가 이상하고 뭐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도 해주고 지적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도와줬대요 늘. 이번 연극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뽀뽀를 하든 뭘 하든 질투고 보고 무대 위에서 하는 거는 일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하고 늘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공연을 시작한 이후로 보라가 좀 변하는 것 같았대요. 만남 횟수가 막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안 보기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연기를 도와주는 그런 관람평, 지적 이렇게 도와주는 의도로 편지를 써서 남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더래요. 네. 근데 의심을 놓을 수가 없었더래요. 아무래도 똘비가 이 남자보다는 보라와 더 오랜 시간을 지냈고 또 감중의 교류도 있었으니까요. 이 남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보라를 믿어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그 남자가 술에 취한 눈빛으로 막 똘비를 노려보면 들어보니까 넌 잘못이 없네.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잘못한 건 그 개 같은 일이지. 그렇게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계산을 하시고 나가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이거 보라 위험할 것 같은데? 생각이 돼가지고 바로 전화를 걸었대요. 네. 보라가 무슨 일이야 오빠? 이렇게 정말 밝게 받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나 방금 그 남자랑 만났다. 얘기 다 했다. 너 그 남자 전 남자친구 아니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라가 잠깐 말이 없다가 미안해 오빠 내가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닌데 솔직히 그 오빠한테 마음도 떠났고 똘비 오빠한테 지금 마음이 생겨서 내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보라가 지금 날 이용해서 이 남자를 끊으려고 그랬구나. 보라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라 단순히 그 남자를 떼어내기 위한 용도였구나. 연기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그 이후에 너가 그 남자를 정리하고 나랑 만나든지 했으면 됐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오빠랑 그 관계가 이어지지가 않잖아. 이러면서 막 대답을 하더래요. 뻔뻔하게.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자꾸 그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줬던 그 사진이 떠오르더래요.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막 볼에 뽀뽀하고 있는 보라의 사진이요. 그래서 야 됐다. 야 이런 거면은 나도 너한테 마음 줄 필요 없다 하면서 이제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잘 지내라. 이렇게 확 잘라버리고 그래도 그동안 쌓아왔던 3개월 동안의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 지금 잔뜩 화나가지고 너 찾으러 갔으니까 너 조심해라. 뭐 경찰서로 가든 그래 그렇게 해 하고 끊었대요. 그 배신감에 똘비는 이제 일주일을 다 채우지 않고 곧바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게 좀 현타라고 할까요? 뭐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남자한테 연락은 따로 오지 않더래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똘비는 극단 공연을 준비하면서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페이스북 아시죠? 그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예. 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친구 추천에 뜨잖아요. 그런 거 뜨죠. 예. 그 남자가 친구 추천에 뜨더랍니다. 혹시나 싶어서 눌러보니까 바로 이제 남들이 그 페이지 주인한테 글을 남길 수 있잖아요. 싸이월드 방명록처럼. 근데 그런 걸로 첫 페이지부터 누구야 보고 싶다. 그곳에선 행복해라.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이 새끼야. 뭐 이런 글들이 막 써있더래요. 예. 뭐지 이상하다 싶어서 점점 더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막 내려보니까 장례식장 주소와 그분의 이름 그리고 시간 막 이런 게 다 떠있더랍니다. 예. 한 2달 전 정도의 일이었던 거예요. 댓글 막 이런 걸 더 확인을 해보니까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이제 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똘비 머릿속으로 이제 보라의 이름이 떠올라가지고 보라를 검색을 해봤대요 SNS에. 근데 보라는 이 남자 때문에 SNS를 전부 지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SNS에 보라가 나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보라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받더래요. 저 그 사람 아니라고 번호 바뀌었다고. 그래서 뭐지 싶어서 이제 같이 공연을 했던 혜웅이랑 지혜한테 전화를 해서 보니까
그 둘도 소식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이후로 뭐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며칠 전에 뭐 안부 인사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이게 뭔가 이상하고 찜찜하고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똘비를 뒤통수 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라 때문에 똘비가 죽을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지냈고 그해 가을이 되었을 때 우연히 극단에서 지방 공연을 떠나게 됐는데 똘비와 보라가 만났던 그 지역으로도 가게 됐대요. 오랜만에 이제 지역에 오니까 반갑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보라랑만 관계가 안 좋았던 거지. 연극을 했던 연출님이나 아니면 배우들과는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 연출님한테 전화를 해서 와서 여기 왔는데 한번 뵐 수 있냐고 하니까 극장으로 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고 제작하고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찾아가서 연출님한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보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연출님 역시 보라의 소식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사를 간단하게 하다가 뭔가 음료수라도 좀 사와야겠다 싶어서 이제 슈퍼에 들러가지고 음료수를 잔뜩 산 다음에 다시 무대로 돌아왔는데 다들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다들 지금 밥 먹으러 앞에 분식집 왔다고 너도 일로 오라고 해서 똘비가 이제 아무래도 작업하는 곳에 음료수를 두고 가야겠다 싶어서 무대 쪽으로 들어가서 그 음료수를 내려놓고 몸을 돌리려던 순간 그 불이 끄진 극장 안에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평소에 똘비가 느꼈던 뭔가 있네 싶은 그 감각이 좀 곤두서더니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이제 고개가 돌아가더랍니다. 고개를 돌아보니까 불이 꺼진 극장 안에 무대 위에는 목을 있는 남자가 있고 객석에는 그걸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여자의 형체가 보이더래요. 그 여자는 그 모습을 관람하듯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보고 있고 남자는 좀 저항하듯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대요. 목이 말린 채로. 이게 똘비는 보라와 그 남자를 봤었잖아요. 실제로. 그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봐야 되나? 이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런 거에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에 정말 못 본 척해서 이제 고개를 돌리고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하더랍니다. 그 이후로도 뭐 아직도 보라의 소식을 뭐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그 귀신을 본 이후로 똘비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직접 만나서 보라를 좀 대피시켜야 했나? 아니면 경찰을 불렀어야 했나 하고요. 물론 이 남자가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보라가 범죄를 저지른 건지 그걸 어떤 정황을 모르고 정확한 사실을 모르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런 예감은 들더랍니다. 네. 뭐 아직까지 그 보라의 소식은 뭐 미스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와, 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 똘비 형님은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 싶었대요. 진짜다. 그게 이거. 보라가 되었든 그 남자가 되었든 예.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또 알 수가 없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야, 이거 상상도 못할 이야기네요, 진짜로. 네, 저도 이 얘기 듣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형? 거짓말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예. 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소름이 많이 돋았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늘 김폭스님은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 전달을 잘 하시는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면 정말 이야기꾼이신 거죠. 꾼입니다, 진짜로. 퇴근길에 계속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꼭 폭스님의 이야기 또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김폭스님은 진짜 이야기꾼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등장을 하셨을 때부터 이야기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폭스님의 이야기가 업로드가 되면 여러분들 꼭 많은 시청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꼭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